안녕하세요. 오늘은 칠원절구 처음 시간입니다. 칠원절구 책 423페이지요. 책 423페이지 제일 위에 칠원절구 첫 번째 작품으로 두보의 강남봉 2구년이요. 강남봉 2구년 9년 이게 두보의 아마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두보의 마지막 작품이다. 58세, 58살 봄에 강남 땅에서 이구년을 만나다. 요 제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구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보는 지난번에 절구라는 그 오온절구 할 적에 말씀을 드렸었죠. 강남 땅이 어디냐 하면은 강남이 워낙 넓으니까요. 그 명문장 시간에 아강누기라고 북송에 유명한 재상 범중엄이 있었던 아강누기를 소개해 드렸었죠. 그때 그 아강누기를 할 때 그 동정호에 있는 아강누 그걸 할 적에 그 두보의 등 아강누라는 오원율 씨가 있어요. 이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오원율 씨 편에서 나와요. 그때 아강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동정호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이 강남이 동정호수 남쪽에 동정호수가 있으면은 그 남쪽에 호남성이 있고, 이 호남이라는 게 동정호, 동정호의 남쪽에 있다. 그래서 호남성이에요. 그럼 물론 북쪽에 있는 거는 호북성이겠죠. 강남이 여기 동정호 남쪽 호남성을 얘기합니다. 호남성에 이제 여기 책에는요, 강남을 양장 남쪽 담주라 그랬는데, 담주 이게 못담자 아닙니까? 못담자 담주라고 그랬는데, 담주라는 얘기는 그 당나라 때의 당나라 때 이름이에요. 그 후세에 호남성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호남성의 성도인 장사시, 호남성의 성도인 장사시 일대를 담주, 그 일대가 담주입니다. 옛날에 당나라 시절의 담주. 거기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동정호 그 근방에서 이제 유랑생활 하다가 두보가 배 안에서 나중에 죽었는데, 그 동정호 그 일대 양장을 따라서 그 지류 호남성 그쪽 일대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이구년을 만난 거예요. 이구년에 대해서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구년이 이때가 두보가 살았던 시절하고 200이 이제 두보보다 10살이 많은데, 그때를 우리가 성당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분류를 하잖아요. 성당. 특히 그 시가 참 그때 최고로 꼽혔었죠. 중국 역사상.
그때가 현종 때입니다. 현종이 천자로 있을 때인데 이구년이 형제가 삼형제였었대요. 9년, 팽년, 학년. 네. 이구년, 팽년, 학년 이 삼형제가 모두 예술적 일전에 있어 책에 써 있습니다. 당나라 황제 현종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는데 이구년하고 동생 학년은 노래를 잘하고 그러니까 가객이었다 이겁니다. 창을 잘하고 팽년은 춤을 잘 췄대요. 네. 그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여기 1구, 2구는 젊은 시절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강남에서의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안록사난이 일어나서 현종이 이제 황제에서 물러나고 양귀비도 죽고 그래서 이제 나라도 물론 기울었죠. 이 안록사난 이후에 이제 당나라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네, 그때서부터 사실상. 그래서 이제 만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당에서 만당. 그래 나라도 이제 기울고 두보도 이제 50대 돼가지고 이제 유랑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나라나 본인이나 처지가 이제 쇠락하게 된 거죠. 그때 젊은 시절에 가객으로 현종의 총애를 받던 그 당시 황제의 총애를 받던 이구년을 그 강남 땅 타양에서 유랑 생활할 적에 만나가지고 읊은 시예요. 같이 똑같이 옛날에 이렇게 좋았었는데 이렇게 영락한 시절에 당신을 만나는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강남 땅에서 여기 동정호 그 남쪽 강남 그래서 이구년을 만나다. 이게 구자가 거북을 얘기하지 거북. 근데 균이라고 발음할 적에도 있어요. 터지다. 손등 이런 데가 터지는 거. 그래서 균열되다 하면은 이 글자를 쓰죠. 네. 터지는 거. 그럴 때 균이라고 발음하고. 구루도 발음하고 또 귀루도 발음하고 이 두 가지로 다 발음해요. 네, 여기서는 이름인데 이구년이라고. 이 구자가 쓰기를 어떻게 쓰느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씁니다. 네. 사전에 보면 그 쓰는 획 순서가 나와 있어요. 자, 기왕택리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기왕택리 심상견 이러니 최구당전 기도문 정시강남 폭풍경 낙화 시절의 우봉군이라. 시가 간단하고요. 어려운 문자도 없고 외우기도 좋습니다. 네, 저도 이 시를 제가 한시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시를 옛날에서부터 좋아하고 외웠었어요. 기왕택리 기왕의 댁에서 심상늘상 이게 요즘 쓰죠. 심상늘상 늘상 보았다 이거 만났다 이겁니다. 기왕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 황제였던 현종의 이복 동생이라고 나오죠. 네네.
당나라 5대 황제 예종의 넷째 아들인데 기왕 이 저기 당나라가 이씨잖아요. 그 이름이 이범이래요. 기왕이 이제 부여받은 왕 이름이죠. 이범인데 음악과 예술의 후원자였다 이겁니다. 스폰서. 왕이니까 뭐 재력 충분하고 권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황제의 이복 동생이고 뭐 아주 잘 나가는 저거죠. 최고죠. 황제 다음에 잘 나가죠. 그러니까 이범이라는 이분이 기왕 이분이 저거를 좋아했나 봐요. 그 예술 쪽을. 그래서 시도 좋아하고 그래서 두보도 거기를 참여하고 파티에 이제 불러서 무슨 연회 같은 거 자주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노래를 잘하는 이분이 이제 노래하는 것도 여러 번 봤다 이겁니다. 기왕댁에서. 그 다음에 최구당전 기도문. 또 최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최척이라고 나오죠. 요 구자는 명문장 제11학문 한유의 제11학문 할 적에 말씀을 드렸죠. 제11항 11항에게 12번째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문을 쓴 게 제11학문이죠. 12번째라는 게 주로 남자인데 8촌 내에 형제 서열 따져서 12번째라고 그랬죠. 이 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씨 집안에 8촌 내에 이 사람이 최척이라는 사람이 9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그렇게 저렇게 부르는 게 좀 더 친근한 것 같고 좋은가 봐요. 네, 이름 직접 부르는 것보다. 일종의 이게 호나 뭐 자 비슷한 거니까 부르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시에도 가끔 나와요. 이성국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도 송원이 성가 그렇죠. 원시 집안의 두 번째 친구를 보내면서 쓴 시죠. 이성국이. 자, 최구당. 요건 기왕댁. 요건 최구당. 보면 요게 참 완전 대꾸입니다. 최구당 앞에서, 최구의 집 앞에서 기도문. 기도 몇 번 들었던 거. 이렇게 여러 번 들었다 이겁니다. 몇 번. 기도. 여기 기자가 그런 저걸로 쓰여요. 의문사로에서 기도. 이 맹자에 보면은 맹자가 제자 악정자한테 제나라에 있을 때 그 악정자가 그 당시 그 총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총신을 근데 별로 맹자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서 제나라에 와서 맹자를 찾아왔는데 그때 그 맹자가 얘기하는 게 있죠. 자네 언제 왔냐 이렇게. 자네 기일 내견호와 자네 내견호와 나를 만났냐 거기 기일이라고 기일 다음에 무슨 문장이 있는데 그건 생각이 안 나네요. 기일 며칠 얼마나 됐느냐 며칠 요거 할 때 기일이라고 나와. 여기는 기도 몇 번. 네. 이렇게 기자가 그렇게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책에는 how many times라고 그랬죠. 기도. 그러니까 최구당전에 몇 번을 들었던가. 정시 진실로 참으로 정시 부사예요. 여기 정시가 같이 진실로 이렇게 이제 요게 기구
첫 번째, 요거 첫 번째 구절이고 요게 두 번째죠. 세컨드. 요거를 첫 번째를 기구라 그러고 두 번째를 승구라 그러죠. 네. 그래서 기구하고 승구. 첫 번째, 두 번째는 옛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젊었던 시절에, 잘 나갔던 시절에. 두고나 이구년이나 네, 잘 나갔던 시절을 얘기하고, 이제 바꿔서 여기 이제 전구하고 결구, 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지금 강남 땅에서 이렇게 쇠락해서 이제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때 유랑하는 그러한 신세였을 때 이구년을 만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시 진실로 강남. 네. 여기도 강남 나오네요. 강남 호풍경. 그때가 이제 봄철이니까 강남 풍경이 아주 좋겠죠. 그 악양루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남쪽 지역이니까 봄철 되면 아주 꽃도 피고 뭐 좋겠죠. 네. 진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 땅. 진실로 강남 땅. 여기 강남 땅이 호풍경인데 좋은 풍경이 좋다. 좋은 풍경이다. 진실로 좋은 풍경인데 낙화 시절에, 네. 낙화 시절이라는 얘기는 이제 영락한 지금 현재 시세를 저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게 낙화 시절이 또 옛날에 그 현종이 다스렸을 때, 잘 다스렸을 때 당나라가 국군이 성에서 성당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나라 나라 자체도 이제 쇠락한 거를 얘기를 해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본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낙화 시절에 우봉군이다. 또 그대를 만나는구나. 여기서 그래 저기 보면은요, 요 문, 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요게 저기 운입니다. 네, 요게 평성에 요 글자가 같은 운이에요. 네. 그래서 운을 여기다 요 자리가 넣는 자리인데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꼭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은데 대개의 경우 보면 다 맞아요. 네. 그렇게 의식적으로 잘 넣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 하나 드릴 게 뭐냐면 추가로 요 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것에 상당한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비평가들 해석하시던 분들이 얘기를 해.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만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결국에 이런 시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낙화 시절, 그래 만났다. 옛날에 이렇게 여러 번 만났었는데 지금 또 만나는구나. 그거는 당신이나 나나 젊었을 때와 지금 쇠락한 시절에 그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우자가. 그러면서 동시에 그 나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도 융성했던 나라가 이제 쇠락하는 길로 들어서는구나. 그런 시절에 또 만났다.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일부 비평가들이 적은 거를 여기다가 제가 옮겨와서 적어놨어요. 쇠운치란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혼란한 구분, 그 다음에 연화지 성세, 나이, 젊은 시절과 그 다음에 늙은지 낙하 시절의 성했던 때와 쇠락한 때, 그 다음에 피가 누구냐 하면 이구년을 얘기하고 차는 본인을 얘기하겠죠. 두보, 시인, 피차간의 처량한 유락한 신세, 가 모두 이 우자에 들어있다. 그렇게 번역을 비평을 한 이게 비평 구절이에요. 이 우자가 요 강남동 2구년이라는 데에서 요게 포인트다. 말하자면 포인트가 되는 글자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평가들이 얘기한 걸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요거 시 하나를 책에 있는 걸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책에 없는 걸 하나 소개를 또 해 드리는데 두보의 칠원절규, 요게 칠원절규 아닙니까? 칠원절규에서 제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같은 칠원절규인데 200걸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 적어놨습니다. 답 산중인, 산에 사는 사람, 산중인, 산중지인, 산에 사는 사람한테 답하다. 왜요? 왜냐하면 문여, 하사, 서벽산. 이게 깃들인다 할 때는 서자죠. 서벽산. 요건 나였자. 나였자. 아이. 여. 나였자 보통 이렇게도 쓰죠. 이것도 나였자죠. 소위부답 심자한 도화유수 묘연고. 요게 묘자입니다. 묘자가 아득하다, 어둑어둑하게, 어둡다, 그윽하다, 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묘자가요. 발음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묘. 소동파의 적벽부에 묘묘라고 있었죠? 묘묘. 묘묘. 물이 강이 드높게 넓고 멀리 이렇게 아득한 거. 그거. 근데 요 묘자가 그 물에 대해서 아득히 멀다 그런 뜻도 있지만 요것도 멀다, 그윽하다 그런 뜻이 또 있어요. 요거. 물 말고도. 그래서 요거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묘. 발음도 똑같이 묘예요. 요게 묘연. 나무목에 날자 쓴 거예요, 이게. 글자는 간단해요. 아득히, 멀리, 아득하게. 근데 요게, 묘연, 연자가 요거, 저걸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의성어 의태어로. 그래서 요걸 또, 두 글자를 나란히 써도 같은 뜻이 돼요. 묘연이나 묘묘나 같은 뜻이에요. 별이 천지 비인간이다. 이것도 유명한 시잖아요. 네. 여기 어려운 문자도 별로 없고 많이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번역을 해보면요. 무녀 나에게 묻기를 하사 서벽산 무슨 일로 왜 무슨 일 하사 what 이게 what 무슨 까닭으로 하면 what reason 해도 되고 what affair 해도 되고 무슨 일로 서벽산 푸른 산에 사는가 나에게 묻기를 무슨 일 때 왜 무슨 일로 왜 푸른 산에 사는가 그렇게 여기 산중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물은 거예요. 나에게 묻기를 왜 무슨 산에 사는가 물으니 소위부답 심자 아니라 소위 웃으며 웃고 그리고요 그리고 부답 대답을 하지 않으나 마음은 스스로 한가롭다 심자한 왜 여기
산에 이렇게 사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은 안 하고 빙그레 웃고 웃었지만 마음은 스스로 한가롭다, 스스로 편안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세상하고 떠나서 은자의 삶으로 사는 사람의 그 심정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의부답심자안이라는 게. 구태여 말로 형용하지 않아도 웃음으로 대신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화유승 이런 거. 복숭아꽃이 물에 흘러 아득하게 떠나가 버리니 도화유승 이런 거. 별유 천지, 별도로 특별히 달리 천지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천지를 인간 세상하고 떨어진 세상 저기를 얘기를 해요. 별도로 천지가 있으니 사람 사는 세상이 있으니 유가 있다 없다 할 때 이게 주어라 했죠. 뒤에 나오는 게 별도로 사람 사는 세상이 있으니 비인간이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도다. 별도로 천지. 이게 하늘과 땅,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이면 사람이 사는 세상을 얘기해요. 별도로 세상이 있으니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더라. 네. 별도로 사는 곳이 있으니 인간이라는 건 인간 세상을 얘기해. 인간 세상이 아니더라. 이 두 줄을 보면요. 두 줄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것을 해석하면서 비평하고 그러느냐면요. 무릉도원이라고 있어요. 무릉도원. 이 무릉도원은 이제 별천지, 다른 삶의 세상, 네. 그 다음에 이상향.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좋은 세상. 그걸 이제 무릉도원이라 하는데, 무릉도원이라는 얘기가 얘기냐면, 무릉도원이 왜 나왔느냐면, 그 도연명의 도원기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여기 강남 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호남성이라 그랬잖아요. 거기가 호남성. 호남성 무릉군에 사는 어부가 어느 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강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복숭아꽃 잎이 떨어진 잎이 물이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강에. 그래서 그 복숭아꽃이 떨어져서 이제 도화유수 하는 거죠. 도화유수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니까 숲이 울창하게 우거졌는데 매콤하게 큰 동굴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이렇게 이제 따라서 계속 가니까 그걸 넘어가니까 환하게 저기가 트이면서 풍광이 트이면서 트여서 이제 더 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어부가 살던 그 당시 그 동진 시절 그 도연명이가 살았던 때가 동진이라 했잖아요. 동진 시절인데 그 동진을 모르고 옛날 진시황 때의 진나라 그 당시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나라면은 진 다음에 유방이 세운 한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가 망하고 삼국, 그 다음에 위하고 사마시의 서진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온 곳이 동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라가 한 400년 됐죠?
요게 한 100년, 한 500년 정도 되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진나라 때 그 폭정을 피해서 거기로 숨어들어서 저기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아주 그 풍광이 좋고 사람들이 다 만족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상향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어부가 거기 나와서 이제 마을에 와가지고 거기 현령한테 얘기를 했어요. 원님한테. 그러고서는 이제 그럼 저기 원이 다시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거기 저 아전들을 대동하고서는 다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이튿날 정도 됐겠죠. 근데 찾아갔는데 결국 거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릉도원이다. 무릉군에 있던 도원이다. 그래서 거기가 이상향이다. 그런 거를 여기서 느낄 수가 있다. 도화인수 묘연고 괴류천지 비인간. 복숭아꽃이 흘러서 가고 그 다음에 별천지고 인간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상향이면서 무릉도원이다. 그래서 무릉도원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이것이 답산중 인의 시를 보면은 요 무릉도원에서 요 저기가 저기 전구와 결국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이 거기에서 모티브를 딴 게 아니냐. 그래서 비평가들이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실언절구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